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한경 비즈니스 2022년 상반기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조사에서 지주사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차지하신 분입니다. 자, 유안타증권 최남권 연구원 모시고 KT 최근 흐름과 업황 분석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통신 3사 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그 최남권 연구원은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지난 뭐 대략 한 15년, 20년 동안 계속 뭐 가끔씩은 못 하셨을 수 있어도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연속으로 하셨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즐겁게 하면 됩니다. 즐겁게. 네, 즐겁게. 아, 즐겁게 하면 된다. 그럼 다른 애널리스트는 즐겁게 안 하는 건가요? 즐겁게 하시겠죠. 네. 자,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최남권 애널리스트님. 요번에 또 어떤 뭐 레전드 애널리스트 기사가 하나 났는데 네. 그 중에서도 최남권 애널리스트의 성함이 언급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많은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런 문구를 보고 참으로 좀 기뻤습니다. 자, 그런데 통신 3사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실 건데 기관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분배라든지 해서 이 통신주를 좀 뭐 사야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통신 3사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안정적이거든요. 아하. 네, 이번에 그 주식 하락기를 겪으면서 아셨겠지만 이게 그 굉장히 뭐 금리에도 취약하고 주식이라는 게 경기에도 민감하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예측 가능한가,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통신주의 매력이 눈에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다른 종목들을 다 팔고 6개월 전에 통신주를 매수했다면 네. 아마 최대한 방어를 했고 디비den드, 그러니까 배당률 측면에서도 좀 좋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랬죠. 예, 네. KT를 보면 연초 대비 20% 정도 절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시장의 하락률하고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아웃퍼폼을 한 거를 어마어마하네요. 볼수 있겠죠. 네. 예, 그런 또 매력이 있군요. 네. 자, 지금 통신 3사에 우리 수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외국인은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또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두 소위 투자자 집단 간의 의견이 좀 상충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것이 좀 있어서 그런가요? 그거는 네. 아무래도 그 주식 투자의 사이클이나 기간이 좀 다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죠.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다소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이 좀 반등을 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이런 방어주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외국인 측면에서는 통신 3사의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좋고 현금 흐름이 좋고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3년 연속 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또 이익이 성장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안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배당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지금 아시아 쪽에서 우리 KT라든지 SK텔레콤의 배당 수익률을 보면 거의 탑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시장의 배당 수익률을 보면은 대만보다도 낮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사실 그 기업 지배 구조 이런 측면에서도 좀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MSCI 선진국 지수에 또 못 들어가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예, 요소가 또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KT나 LG텔레콤, SK텔레콤의 배당 매력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아시아에서 진짜 탑 5, 탑 10에 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그 기관들 사이에서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실적이 발표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통신 3사들의 실적 전망이 조금 뜨뜻미지근한가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실적 프리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컨센서스가 내려가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이익이 절대 규모 기준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실적을 볼 때 좀 본질적인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것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 이번에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매출액 관점에서도 굉장히 견조하게 그 흐름을 보여주고요. 모바일 5G라든지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 이런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비용단에서는 캐펙스나 그리고 마케팅 비용에서도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번 2분기에도 별다른 경쟁은 없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문제가 없는데 네네. 다만 이제 회사가 계절적으로 아니면은 일회성으로 특히 이번에는 그 인건비에 대한 좀 보상이 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이제 그런 일회성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전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익이 다소 하회를 한다라는 건데 그 사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숫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는 거고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은 그 내용, 그 본질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겠죠, 지금은. 네. 네. 지금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2분기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인건비 쪽에 조금 코스트가 상승할 것 같다. 그러나 뭐 일회성인 측면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게 좀 궁금해요. 이게 이제 지난 10년간 궁금했습니다. 네. 통신 쪽은 통신주들은 통신 쪽에 그들의 레가시 비즈니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PER을 얼마 준다라고 이제 아마 거의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디어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홈쇼핑 같은 홈쇼핑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 같은 이런 것들은 PR이 굉장히 확장이 될 텐데 그쪽에서의 실적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통신주도 리레이팅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지금 그 질문해 주신 것처럼 미디어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KT 같은 경우에 K뱅크라고 하는 굉장히 성장성 있는 네네. 손자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주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이 KT라는 구조 자체가 통신회사다라는 이제 그 타이틀이 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요 미디어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성장하는 영역이 지금 말씀하신 레가시라고 하는 통신의 매출액이나 이익 대비해서는 좀 작아요. 규모가. 아무래도 통신은 사이즈가 크죠. 그래서 그 전체 이익의 증가폭에 미친 영향이 좀 작다 보니까 아직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덜 반영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로 배당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KT는 이제 코리아텔레콤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혁신적인 사실 사업을 확장시키려면 이름조차도 코리아텔레콤이 아닌 뭐 예를 들자면 코리아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제2의 창업을 통해서 리레이팅을 받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변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네. 자, 지금 최근 LG U+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왜냐하면 이게 3.4GHz하고 3.4.2GHz 그 사이에 그 스펙트럼을 할당을 받았어요. 네. 이게 굉장히 과거에 이게 오리지널 5G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했던 그 밴드위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다른 데는 안 받고 여기는 받았는데 네. 그러면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다른 통신사한테는 가치가 좀 떨어지는 주파수이고요. 그래요? LG 플러스한테는 가치가 상당히 높은 주파수인데 이 주파수는 이 구간별로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매 할당으로 나온 주파수 대역은 LG 플러스의 기존의 주파수하고 딱 붙어 있던 주파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가 좀 늘어나겠죠.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늘어나면 LG U+에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인가요? 아니요. 이게 주파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되고요. 당연히 그 U+ 입장에서는 약간의 투자가 늘어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U+의 5G 통신 품질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좀 본질적인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5G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최남금 위원님이 워낙
이쪽 방면에는 뭐 수십 년 동안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좀 돌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네. 그럼 5G 하면은 사실은 뭐 6G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하려면 사실은 뭐 신호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레깅 없이 바로 신호를 받아야 되고 하는 거 보면 사실은 자율주행의 그 센터, 소위 걸그룹에도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센터는 통신사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된다면은 또 다시 리레이팅 얘기가 나올 수뿐이 없는데 네. 그 자율주행 측면에서는 통신사의 역할은 뭡니까? 지금은 아니고요. 아,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고 네, 네. 언젠가 ITS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게 되면 네네. 그때는 통신사의 역할이 커지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율주행은 실질적으로 판단을 자동차 자체에서 합니다. 하지만 네네. 앞으로 나올 그 자율주행은 네. 차와 차 간에 그리고 네네. 차와 인프라 간에 네네네. 예, 그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시대가 왔었을 때 음흠. 당연히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의 통신 모듈이 심어지게 될 거니까 예, 그런 것 토대로 성장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그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거 네. 드라마 보셨어요? 저는 많이는 안 봤습니다. 이게 슬쩍슬쩍 봤지. 우리 네. 촬영관 애널리스트는 워낙 바쁘셔가지고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바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저 유튜브에서 네. 아직 드라마는 제대로 못 봤고 네, 유튜브 네. 쇼 컨텐츠로 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KT가 이게 어떻게 연관이 돼 있습니까?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KT가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어요. 네. IP를 가지고 있군요. 네네 맞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은 이 우영우를 제작하고 IP를 가지고 있으면 자 지금부터 KT는 콘텐츠 회사로서 거듭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잘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하나를 잘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지는 않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것까진 갔어요. KT가 드디어 이쪽을 할 수 있네라는 거고 이제 이런 그 케이스를 몇 개 더 만들어주면 예, 그러면은 서서히 좀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각 그 소위 공중파 3사에서 만든 OTT도 있고 네. 물론 뭐 해외 OTT 우리가 잘 알죠. 넷플릭스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뭐 쿠팡 플레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OTT가 많아서 헛갈려요. KT는 어디랑 손을 잡았는지 참 그런데 KT가 그 시즌하고 티빙하고 합병해서 그 뭐 OTT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더 커지는 거고 앞으로 KT에 얼마나 더 이익에 뭐 콘트리뷰트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KT가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느낌은 어떠세요? 일단은 이번에 합병을 했거든요. 네네. 그 시즌하고 티빙이 네. 네, 1등이 됐습니다. 아하, 기존에 1등? 네, 국내 1등을 1등. 네. 네, 기존에는 웨이브에 의해서 2등이었었는데 네. 1등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고 그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내 OTT 시장의 이런 이합 집산이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네,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합병을 계기로 나머지의 또 다른 OTT 간 합병이 되고 혹은 이번에 KT의 시즌과 그 CJ의 티빙이 합병체에 또 다른 기업들이 합병이 되는 그림이 아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시장은 규모의 경제가 아주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 많은 고객을 갖고 있으면은 컨텐츠에 대한 협상력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걸 토대로 더 좋은 컨텐츠를 더 싼 가격에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토대로 더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합 집산이라는 것은 이제 합병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네. 이게 무슨 웨이브랑 또 합병을 할지 그 아무도 모르겠군요. 그렇죠? 뭐 그것도 열려 있는 결말이죠. 아,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OTT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아주 큰 회사들이 한두 개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예, 네. 넷플릭스처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넷플릭스를 잡을 수 있는지 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KT의 미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회사 굉장히 잘 바뀌고 있고요. 저는 그 KT라는 회사가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회사라고 느껴지는데 아하. 일단 실적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고 특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포텐셜이 많습니다. 그걸 토대로 배당을 저희에게 다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의 형태로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실적의 향상과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가져가는 배당이 얼라인돼서 같이 그 성장을 공유할 아하. 수 있는 그림이 있고요. 이제 그거 외에도 우리가 단순히 통신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을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씨앗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KT의 주주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우리 최남공 애널리스트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몰라요. 근데 네. 모르는데 야, 어느 분이 CEO로 오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상당히 그 회사의 운명을 가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NTT 도코모 같은 회사가 네. KT처럼 이렇게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확대를 하고 있는지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보수일 것 같아서. 그래서 참 KT를 보면서 KT는 역시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확대를 하고 향후에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네. 역시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KT가 지주형 회사로서 전환을 하면 조금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왜 그 주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개인들한테는. 그럼요. 예, 예. 네. 주가는 지주사 전환한다고 오른다라고 이거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포스코가 포스코 홀딩스로 비슷한 형태의 지주사 전환했는데 주가가 막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게 그래도 긍정적이라 보는 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T가 통신사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을 낮게 줄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지주사 전환을 통해서 멀티플을 좀 높일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성장 사업에 대한 포텐셜을 더더욱더 우리가 부각시켜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거 이제 리포트 우리 최남관 애널리스트가 뭐 자주 쓰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좀 단순하게 여쭙겠습니다. 그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그 목표가가 있으신가요? 네, 목표가 있습니다. 네네. 네. 목표가 한번 화면으로 한번 비춰줄 수 있나 모르겠네. 네, 안 나오네요. 네. 네. KT는 얼마입니까? 나오네요. 42,000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LG유플러스는 얼마입니까? 네, 지금 네. 네. 아이고 다 저 기록을 하셨네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최남관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LGU 플러스, SK텔레콤까지 이제 목표가 보여드리고요. 네. 이 목표가도 중요하지만 매년 받는 배당 그리고 매년 늘어나는 실적, 그 다음에 다변화된 비즈니스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가는 KT의 그 PER 멀티플의 확장성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시면 좋겠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애널리스트 환경 조사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다시 뽑힌 조금 지겹습니다. 매년 뽑혀서 유한타증권 최남건 연구원 모시고 KT 최근 흐름과 전반적인 통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